23화 대치동 차차차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치동 학원 문화가 연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게 된 건 효율적인 교육 환경에 대한 부러움도 있겠지만 그 일대의 높아진 주거 시세도 한몫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애 있는 엄마들이 그쪽 동네로 이사 한번 가보자고 기웃거렸다가 어지간한 형편 아니면 어림도 없다는 걸 아는 순간 또 다른 상실감을 맛봅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패배자가 된 듯한 느낌, 열심히 살아도 결국 이류가 될 것 같은 억울함이 저절로 생기죠. 저는 불행인지 다행인지 대치동이 지금처럼 요란스럽지 않은 시절부터 이 근처에 살던 원주민이었습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대전에서 4년 동안 지낼 때도 어차피 돌아오면 대치동 아이들과 실력을 겨루며 공부해야 할 운명이었으니 수시로 이쪽 동네에 촉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공부 잘하는 순서대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부자가 된다고 꼭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나 그놈의 등수노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건 외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하니까요. 대전에 살 때는 부족한 대로 교육 환경이 쾌적한 편이었어요. 두 집 건너 하나가 박사라는 연구단지 근처에 살아서 그랬는지 배운 아줌마들의 과외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다들 애 키우는 상황이라 내 자식 돌보듯 살갑게 가르쳐주는 엄마 선생님 천지였어요. 배고플 시간엔 간식도 먹여주고 가회가 끝나면 산책 삼아 아이 손을 잡고 집 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죠. 아파트 같은 통로에 사는 주민으로만 가회 선생님을 다 구했던 적도 있습니다. 13층 엄마한테는 성악을, 12층 엄마한테는 수학을, 11층 엄마한테는 한자를 배우는 시기였습니다. 남편의 적은 월급을 그런 식으로 자체 충당하면서 엄마들끼리 품앗이 과외를 했던 셈이죠. 저도 동네 도서관에 나가 글쓰기를 가르치거나 독서 신문반 선생님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떠들썩해진 대치동 학원 문화 때문에 걱정이 많았어요. 남편의 근무 기한이 끝나 서울로 돌아왔을 때 우리 가족은 무슨 대단한 교육 1번지로 입성하는 사람들처럼 잔뜩 긴장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 사이 대치동의 위용은 나날이 전국적인 소문을 타고 끝없이 거창해져 있었거든요. 동네 친구들은 우리 애들이 학교에 무난하게 적응하려면 겨울방학 특강이라도 미리 들어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치동 정보를 날마다 물어다 주었습니다. 대치동에는 웬 학원이 그리도 많이 생겼는지요. 사교적인 제 장점을 최대한 살려 학원과 정보를 입수하는 데만도 시간이 많이 들었습니다. 헌데 정작 학원을 들여보내는 일은 또 다른 첩첩산중이더군요. 학원 대부분이 상담 전에 먼저 아이에게 한두 시간에 걸친 실력 테스트를 보게 한 다음에야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테스트 점수가 높으면 학원 측에서 부드럽게, 점수가 모자라면 엄마가 저자세로 사정을 해야 하는 입학 상담이 이어집니다. 그나마도 최저 기준을 못 넘긴 아이는 수준에 맞는 반이 없다는 이유로 내침을 당하고요. 몇몇 학원에서는 그런 입학시험마저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1년은 기다려야 순서가 온다는 것도 있고 3년씩이나 기다려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 겨우 들어간 학원에서 준 교재는 대학 교육을 받은 엄마 입에서도 거품이 날 만큼 어려운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기가 막혀 아는 엄마에게 하소연을 했더니 이런 것도 모르는 주제에 까불지 말고 이제부터는 학원 말을 잘 들어라 하는 선전포고라면서 기죽지 말고 일단 그냥 보내래요. 참. 대치동 학원들은 기가 차량만 운영하는 곳이 많아요. 하도 다양한 데서 아이들이 몰려오니까 시간 맞춰 차량 지원을 하기가 어렵다는 이유죠. 할 수 없이 운전 못하는 엄마들은 팀을 짜서 아이들을 택시에 태워보내기도 하고 조금 큰 아이들에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걷기에는 골목골목이 외진데다가
학교 끝나자마자 빠듯하게 시작하는 학원 수업에 맞추려고 난데없이 로드 매니저로 변신하는 엄마들이 많이 생깁니다. 학원 근처에는 들고 나는 차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이 일대의 상시 정체 현상은 지나는 사람마다 눈살을 찌푸릴 정도예요. 시스템이 완벽하게 정착된 큰 학원일수록 아이들의 출결, 숙제, 성적을 엄마의 휴대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주기도 합니다. 학원 말로는 엄마들이 그걸 원한대요.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할 일을 하던 엄마에게 무슨 학생, 지각, 숙제 불충분, 벌점 얼마 같은 문자가 수시로 날아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이 다 꼴보기 싫어집니다. 이렇게 가정 불화 촉진제를 맞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엄마가 되기란 시장판에서 돛닦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옆집 아이도 다니고 앞집 엄마도 뛰는데 혼자만 우아하게 살기도 애초에 글러먹은 노릇입니다. 처음에는 학교 교육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자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이미 거대해진 물결을 거스르기에는 제 줏대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시달리며 사는데도 아이들 실력이 생각만큼 일취월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외려 동네 도서관이나 서점에 아이들과 함께 찾아가 공부할 책을 고르고 식탁에 앉아 더듬더듬 숙제를 봐주던 지난날이 그리웠습니다. 급기야 학원에 대고 먹은 것도 없이 힘만 들었네요 라는 분노의 멘트를 날릴 지경이 되고 말았죠. 우리 아이들은 대치동 학원의 복잡한 시스템에서 살아남느라 혼자서 공부할 에너지마저 모두 갖다 바친 셈이었어요. 저는 돈까지 갖다 바쳤으니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대치동의 포진한 학원들을 무턱대고 얕보는 건 아닙니다. 개중에는 내노라 하는 좋은 학원을 적은 비용으로 두루 섭렵하며 즐겁게 공부하고 실력을 쌓는 대치동 키드도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남들이 좋다는 학원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우리 아이에게도 같은 결과가 생기지는 않더라는 저만의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제가 취합했던 학원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고 다양한 것이긴 했지만 정작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지는 잘 모르는 상태였죠. 외부 사정에만 신경을 세우느라 내부 파악에 소홀했으니 많은 정보가 독이 된 경우였습니다. 남편마저 가끔씩 혼수를 두었죠. 어려운 걸 쉽게 가르쳐야 좋은 선생님이지 어려운 걸 더 어렵게 가르치는 사람은 지식 사기꾼이라고요. 단순하고 쉽게 가르치면서 공부 재미를 알게 해주는 곳을 찾아보래요. 그런데 그게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더 어렵지 뭡니까? 제 서름에 겨워 부부싸움도 자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상 최고의 사교육 시장 한복판에서 잔뜩 겁을 먹고 헤매는 동안 아이들도 힘들고 남편 허리도 휘었습니다. 그렇게 눈물 콧물 쏙 빠지게 생고생을 겪고 겨우 정신을 차리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다 커버렸어요. 참말로 떠오르기도 부끄럽고 어리둥절한 세월이었습니다.